어느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이혼한 전처 김미영 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녀 뒤에서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형님까지 온 가족이 다 와 있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그런데 미영 씨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민 씨, 나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전처가 가족들과 함께 나타난 이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가 되어 겪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저는 박정민입니다. 올해 62세죠. 5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법 큰 아파트에서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후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신문 보고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자유로웠거든요. 미영 씨와의 결혼 생활 30년. 솔직히 마지막 10년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는데 왜 억지로 함께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죠. 서로 합의하에요. 이혼할 때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민 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날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미영 씨가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전처의 모습,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그런데 표정은 더 밝아 보였어요. 정민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영 씨, 왜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영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5년 전 헤어질 때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이번엔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들어온 미영 씨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전히 깔끔하네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정민 씨, 나 암 진단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유방암 3기, 6개월 전에 발견됐어요. 그날부터 제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처의 암 진단.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미영 씨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왜 지금 와서 나에게 얘기해? 아이들은 알고 있어? 질문이 쏟아졌죠. 아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정민 씨밖에는 없어요. 이상했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만 털어놓다니. 미영 씨, 솔직히 말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우리 남남이잖아.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정민 씨, 나 이혼하고 나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했던 말들. 그리고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한 것도. 진짜 이유? 제가 되물었죠.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거라고. 정민 씨는 몰랐겠지만 내가 다른 남자 만났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결혼 마지막 2년 동안 회사 상사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충격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바람을 폈다니.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네. 그분과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정민 씨랑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만나기만 하자고. 나는 이혼까지 했는데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2년 더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그분이 더 젊은 여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버려진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배신감도 있고 측은함도 있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렇게 혼자 고생했다니. 미영 씨, 그래서 지금 나에게 온 거야? 네. 정민 씨만이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선 강한 척해야 하는데 정민 씨 앞에서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날 미영 씨는 3시간 동안 앉아서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바람 폈던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암 진단 받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민 씨, 나 죽을까봐 무서워요. 혼자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하면서 미영 씨는 엉엉 울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전처의 눈물.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미영 씨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이혼했다고 해서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아픈데 혼자 있다니. 미영 씨, 치료는 잘 받고 있어? 네,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한 달에 2번씩. 근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 병원 가는 것도, 집에서 혼자 아픈 것도.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말했어요. 정민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나 다시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다시 살자고? 네. 동거라도 좋으니까. 나 혼자서는 이 병 못 이겨낼 것 같아요. 정민 씨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5년 전에 다시는 연락하지 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살자고? 미영 씨, 말이 안 돼. 우린 이혼한 사이야. 알아요. 근데 정말 절박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정민 씨가 아니면. 미영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픈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미영 씨,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을 좀 줘. 얼마나요?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 정민 씨, 제발. 나 정말 무서워요. 혼자 죽는 게. 미영 씨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미영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시 함께 살자는 제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상의해 봤죠. 야, 너 미쳤어? 이혼한 아내랑 다시 살겠다고? 그 사람이 바람 폈던 사람 아니야? 왜 다시?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미영 씨가 혼자 아프고 있다는 것.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후 미영 씨에게 연락했어요. 미영 씨, 조건부로 승낙할게. 정말요?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이야. 둘째,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나가는 거야. 셋째, 과거 일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야. 미영 씨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민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희는 5년 만에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방은 따로 썼죠. 미영 씨가 다시 집에 들어온 첫날. 참 어색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전철하니. 정민 씨, 내 방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안방 옆 작은 방 쓰세요. 거기 침대도 있고. 고마워요. 미영 씨는 짐이 많지 않았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이게 다예요? 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첫 저녁 식사가 가장 어색했어요. 5년 만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맛있네요. 아직 요리 실력이 있구나. 많이 먹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의외로 편해지더라고요. 미영 씨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제 생활 패턴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 씨가 이미 커피를 끓여놨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제가 회사 가면 혼자 집안일도 하고 병원도 다녀오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미영 씨가 항암 치료 받고 온 날이었죠. 집에 들어왔는데 소파에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괜찮아? 항암 부작용이 심해서요. 토하고 어지럽고.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도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미영 씨, 죽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새하얀데.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영 씨가 아플 때마다 제가 돌봐주게 되었고, 미영 씨도 제가 아플 때 챙겨줬어요. 어느새 서로 의존하게 됐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정민 씨, 나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그래. 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집에 오면 누군가 있다는 게, 저녁에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어요.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다가 미영 씨를 봤거든요. 아빠,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큰아들 승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날 밤 아이들을 불러서 전부 설명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임시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아빠 미쳤어요? 엄마가 바람펴서 이혼한 사람인데 왜 다시? 둘째 딸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수진아,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아픈데 그냥 둘 수 없잖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영 씨의 병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영 씨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있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정민 씨, 우리 가족들이 올 예정이에요. 뭐? 갑자기 왜? 내 상황을 알게 됐어요. 형님이 우연히 병원에서 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영 씨 가족들이 우리 이혼한 걸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저를 어떻게 볼까? 언제 와?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온대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형수님까지. 뭐라고? 다 같이? 네. 미안해요.
말리려고 했는데 안 돼요. 토요일이 왔어요. 오후 2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큰 차 한 대에서 네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형님, 형수님. 미영 씨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니, 왜 다 오셨어요? 미영아, 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안 와? 저는 거실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전처 가족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민아, 장인어른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고생 많이 했구나.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민아, 미영이 돌봐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데 형님은 좀 달랐어요. 정민 씨,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혼한 사람을 돌봐줘요? 형님,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30년을 살았어도 이혼은 이혼이죠. 게다가 미영이가 잘못한 것도 있고, 형님 말씀에 미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과거 일은 이제 됐어요. 지금은 미영 씨가 아프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그날 가족회의 같은 게 열렸어요. 미영 씨의 앞으로의 치료 계획, 생활 방식에 대해 얘기했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마라. 부담 안 돼요, 아버님. 그래도 이혼한 사이인데. 장모님이 끼어드셨어요. 여보, 이혼했어도 정민이는 30년간 우리 사위였잖아요. 이런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형수님도 한 말씀 하셨어요. 정민 씨, 정말 대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형님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반대하시더니 미영 씨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정민 씨, 죄송해요. 처음에 오해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물론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화목한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다녀간 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 씨도 더 밝아졌고 저도 뭔가 책임감 같은 걸 느끼게 됐어요. 정민 씨, 우리 가족들이 정민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 네, 특히 어머니께서 정민 씨 얘기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혼한 사람을 저렇게 돌봐주는 게 하시면서. 사실 저도 놀랐어요. 처가 식구들이 그렇게 고마워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장인어른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정민아, 내가 진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미영 씨를 진짜 걱정하게 됐어요. 미영 씨, 오늘 검사 결과 어때? 많이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미영 씨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지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정민 씨, 나 정말 후회 많이 해요. 또 그런 얘기야? 아니에요. 들어줘요. 5년 전에 바람 핀 것도 후회하고, 이혼하자고 한 것도 후회하고, 특히 정민 씨에게 상처 준 것이 제일 후회돼요. 그때까지는 과거 얘기를 안 하자고 했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듣고 싶더라고요. 왜 그랬어, 미영 씨? 솔직히 말하면, 정민 씨가 너무 완벽해서 질렸어요. 뭐가 완벽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회사 가고,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고,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뜨끔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 네.
그 사람은 달랐어요. 즉흥적이고 로맨틱하고. 그런데 왜 헤어졌어? 결국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는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영 씨가 저를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민 씨,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민 씨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뭔 소리야? 변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미영 씨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들 낳았을 때, 그런 추억들이 이혼으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미영 씨의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요? 완치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기적 같다고.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정민 씨, 정말 고마워요. 정민 씨 없었으면 이렇게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영 씨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미영 씨가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약속대로 완치되면 따로 살기로 했거든요. 미영 씨의 완치 소식을 듣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있었어요. 정민 씨, 이제 나가야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씁쓸했어요. 약속이니까. 그래야겠지. 네. 집도 알아봤어요. 작은 원룸인데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영 씨도 나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보내기 싫고, 8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의존하게 됐나 봐요. 미영 씨, 급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있다가. 정말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더 있어도 돼요. 사실 핑계였어요. 미영 씨를 보내기 싫었거든요. 8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많이 편해졌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이제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큰아들 승민이가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랑 재혼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동네에서 소문나고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다시 합쳤다고. 재혼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승민이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미영 씨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 된 건가? 승민아,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죠.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 엄마고. 그냥 정리될 문제가 아니야. 승민이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뭐가? 아빠가 엄마랑 다시 살아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8개월 동안 보니까 아빠가 훨씬 밝아졌어요. 그래. 네, 혼자 살 때는 늘 무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엄마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지고 따뜻해졌어요. 승민이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걸까? 미영 씨도 변한 걸까? 그날 저녁 미영 씨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미영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네, 뭔데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병이 나을 때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너무 편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있는 게 이제 어색해. 정민 씨,
그럼 우리, 뭐,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제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62세에? 미영 씨, 우리 나이가 뭔 나이인데 다시 시작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정민 씨, 과거는 과거예요.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많이 변했잖아요. 저도 많이 반성했고, 정민 씨도 많이 포용력이 생겼고, 정말 그랬어요. 8개월 동안 서로 돌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아니지만 더 깊은 애정 같은 게 생겼어요. 미영 씨,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 해야 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네,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어요. 62세와 60세의 늦은 재혼이었죠. 재혼 결심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들한테 알리는 것이었어요. 승민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아직 몰랐거든요. 아빠, 정말요? 엄마랑 재혼하신다고요?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대로 복잡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8개월 동안 엄마랑 살면서 느낀 게 있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바람폈던 건, 그건 다 과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엄마도 많이 반성했고 변했어. 수진이도 결국 받아들였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잘 지내세요. 미영 씨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정말 고마워. 미영이한테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아버님, 저도 행복해요. 장모님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정말 운이 좋아. 정민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재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가족들만 모셔서 조용히. 줄에는 장인어른께서 직접 서주셨어요. 정민아, 미영아. 너희 둘이 30년 전에 만났을 때도 나이가 참석했지만 오늘이 더 의미 깊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만난 사랑이니까. 재혼 후 생활은 어떨까요? 놀랍도록 평화로웠어요. 첫 번째 결혼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정민 씨, 커피 끓여놓았어요. 고마워. 이런 평범한 대화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했어요. 미영 씨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무뚝뚝하다고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제 성격도 받아들였어요. 정민 씨의 무뚝뚝함이 오히려 안정감을 줘요. 1년이 지났어요. 미영 씨의 암도 완전히 나았고 우리 관계도 안정됐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말했어요. 정민 씨, 나 정말 행복해요.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설레고 즐거우면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함께 늙어가는 것.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30년 전 첫 결혼 때는 열정적이었지만 불안했어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고 기대도 컸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로의 단점도 알고 한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미영 씨, 우리 이제 정말 끝까지 함께 하자. 네, 이번엔 정말 끝까지요. 지금 우리는 65세와 63세입니다. 재혼한 지 3년이 됐어요. 매일이 감사해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도 서로를 다시 발견한 것도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은 것도 여러분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함께 늙어가겠다는 마음. 저희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미영 씨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0대의 늦은 사랑,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진짜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도 미영 씨와 저는 매일 작은 행복들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기, 저녁에 산책하기, 주말에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뜻밖의 형태로 말이에요.